하루 동안 쏟아지는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을 위해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석이가 뜬금없이 나타나 특별히 문재인이를 사랑하고 문재인 정부와 함께해온 소중한 분들께 호소한다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임종석이는 5일 SNS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그리고 문재인의 퇴임 후 소박한 삶도 여러분의 투표에 달렸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한마디로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임기 5년 내내 국민 갈라치기는 기본이고 적폐청산이라며 조선시대식 사화를 일으켜 남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정작 자기는 양산에서 유유자적하게 무사하게 보내길 바라는 게 도둑놈 심보 아닌가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 역시 나라를 이렇게 말아먹고 한 달 연금 1,000몇백 원씩 받으며 소박하게 살겠다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권선징악 교육의 표본으로 삼아야지라고 힐난하며 무섭소? 그러길래 잘하지 그랬소라고 비꼬았습니다. 사전투표가 열리던 5일에도 유세 열기는 뜨거웠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5일 이 정부는 비핵화가 초점이 아니라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최고의 대북관계라고 본다며 문재인 좌파 정권의 대북정책을 맹공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전 충북 제천시 제천문화의 거리 유세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재명 후보도 통일 이야기는 안 한다. 김정은이 통일 이야기는 싫어하기 때문이라며 이재명이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는 통일하기엔 시간이 너무 지났고 싸우지 않으면 통일과 마찬가지 상태가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 젊은 학도병과 경찰들이 목숨 바쳐 공산당을 물리친 대구 북구 타부동 전적비에 가서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살고 재래식 전력을 감당할 수 없으니 북한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핵을 개발하고 전력 배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북의 핵무장을 당연시하는 거냐?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일에서 5일 이틀간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36.93%로 폭발적 투표 참여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여야는 이같이 높은 사전투표율이 각자 자신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연 유권자들의 속내가 어떤지는 오는 9일 밤 투표함을 열어보아야만 실체를 드러낼 전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선거인 총 4,419만 7,692명 가운데 1,632만 3,602명이 투표에 참여 36.93%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사전투표가 전국 단위 선거에 처음 적용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로 종전의 최고 사전투표율은 2020년 4.15 총선 당시 26.69%였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때는 26.06%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민주당이 초강세인 호남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남이 51.45%로 50%를 넘겼고 전북 48.63%, 광주 48.27%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권자 숫자가 가장 많고 민주당 이재명이의 정치적 텃밭인 경기도는 33.6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인천도 34.9%로 낮았습니다. 서울은 37.23%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TK의 경우 33.91% 투표율을 보인 대구는 낮은 반면 41.02% 경북은 높아 대조를 이뤘습니다. PK는 부산 34.25%, 울산 35.30%, 경남 35.91% 등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충청권은 대전 36.56%, 충북 36.16%, 충남 34.68%는 전국 평균과 비슷했고 44.11% 세종시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강원 38.42%, 제주 33.78%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렇다면 역대 최고의 투표율은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여야는 예상을 뛰어넘은 높은 투표율이 각자 자신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호남의 폭발적 투표율을 근거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에 위기감을 느낀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단일화 역풍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사전투표소의 젊은층과 노년층이 다수 목격됐고 이재명 텃밭인 경기도 투표율이 전국 최저였다는 점 등을 들어 정권 심판층이 결집한 결과라고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우한 코로나 대창궐로 오는 9일 본투표 때 감염을 우려한 유권자들이 분산투표를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유권자들의 정확한 표심은 오는 9일 밤 투표함을 열어보아야만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4.15 총선에 이어 선관위의 부실 투표지 관리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저올랐는데요.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 오후 우한 코로나 확진자 투표 과정에서 투표지를 투표함이 아닌 바구니, 상자, 쇼핑백 등에 담게 해 시민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오후 서울의 한 사전투표소에는 방호복을 입은 투표 사무원이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수거해가 여러 명이 문제 제기했습니다. 이 밖에 커뮤니티와 트위터 등에는 확진자 사전투표에 투표함이 없다. 바구니가 투표함이라는 글이나 상자나 쇼핑백을 투표함으로 사용했다는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규정상 투표소마다 하나의 투표함을 설치하게 돼 있다며 확진자가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한 용지를 바구니에 담아 이동한 것은 확진자와 일반인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확진자 분들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다 보니 오해가 있었던 듯하다며 투표지는 투표사무원의 감독하에 정상적으로 투표함에 넣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쇼핑백이나 상자를 투표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한다면서도 바람이 많이 불어 투표소에서 임시적으로 취한 조치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사전에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확진자 투표 안내를 통해 확진자의 경우 임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뒤 투표사무원에게 제출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투표사무원은 선거인의 임시 기표소 봉투와 회송용 봉투를 가지고 참관인과 함께 투표소로 이동해 참관인 입회하에 관내 선거인 투표지 및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고 사무원에게 인계한다는 내용은 전달했지만 유권자에게 축약해 알리다 보니 바구니에 넣는다처럼 실무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전달하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21세기 최첨단을 달리는 대한민국에서 투표지를 바구니에 담았다는 소식에 경악했는데요. 네티즌들은 대놓고 부정선거하네. 와, 상상 그 이상이다. 쇼핑백이랑 바구니에 투표용지 넣는 나라가 어딨냐라며 규정상 투표함이 하나라고? 그러면 선거법에 따라 유권자가 투표한 걸 직접 넣어야 하는 법은 왜 무시하냐고 앞뒤 맞지 않은 선관위의 해명을 질타했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5일 확진, 격리 유권자 사전투표는 이들이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원이 바구니나 쇼핑백에 담아 유권자 대신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투표를 마친 기표용지를 넣는 투표함이 일반 기표소에만 설치됐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대부분의 투표소가 이와 비슷한 절차로 진행되자 확진, 격리 유권자의 항의가 잇따랐다며 선관위의 부실한 투표지 관리와 선거체계 문제점을 유권자의 목소리를 담아 집중 보도했는데요.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우삼동 투표소에서도 선관위 관계자가 이러한 방식을 설명하며 유권자들의 기표 용지를 박스에 담아 일괄적으로 투표함에 넣겠다고 하자 유권자들은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 정상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부 유권자는 참관인도 없이 어떻게 투표하느냐고 항의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한 시민은 신분증 확인도 제대로 안 하는 등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부실해서야 되느냐고 투표를 거부하고 귀가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 측은 책상 하나 없이 유권자가 타고 온 차량 보닛 위에 선거인 명부를 놓고 신원을 확인하는가 하면 신분증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으로 유권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습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 2동 사전투표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곳을 찾은 60대 남성 격리자는 기표 용지가 곧바로 투표함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복원됐다가 옮겨지는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이런 방식을 택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현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는 우리 투표용지가 제대로 투표함에 넣어지는 거 맞냐면서 직접 투표함에 넣고 싶다며 투표 사무원을 밀치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날 춘천시 온이동 사전투표소를 찾은 한 확진자 유권자는 내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 사무원이 자신의 주머니에 넣으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며 내 투표용지가 비밀이 보장된 채 투표함으로 제대로 투입됐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습니다. 한마디로 개판도 이런 개판은 없을 겁니다. 그동안 선관위는 뭘 준비한 거죠? 국민의힘 김계현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부실하고 허술한 투표를 관리랍시고 하는 선관위의 무능함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민의 마음을 왜곡하는 그 어떤 형태의 불법, 부정, 부실 투개표를 용납치 않을 것이라며 오늘 투표하신 분들의 표가 도둑맞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습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관위가 확진, 격리자들의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고 야당 선거 감시에만 몰두하다 보니 선거 현장이 엉망진창이라며 선관위는 오늘 벌어진 사태에 대해 국민께 명확히 설명하고 백배사죄해야 하며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 무려 18,000여 명 이상이 화나요를 클릭하며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국민의힘에게도 한마디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게 지난 4.15 총선 부정선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부실한 투표지 관리 문제점은 제대로 지적 개선했어야지 이 양반들아. 5일 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과 함께 선관위를 항의 방문했던 김은혜 의원은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기호 1번이 기표된 기표용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이러려고 5년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은평구 신사 일동주민센터 투표소에서 확진자분들이 투표용지와 투표 봉투를 받고 사전 투표하는 과정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며 투표 봉투 안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기표한 기표지가 들어있었다. 확진자인 유권자에게 한 손엔 이재명 기표용지 또 한 손엔 빈 투표용지가 주어졌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후 6시쯤 확진자, 격리자 대상 사전투표가 진행 중이던 신사 일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 3명이 이재명에게 투표된 용지를 든 봉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확인한 유권자와 참관인들의 항의로 투표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투표소 현장 관계자들이 투표 종료 후 확인한 투표용지 봉투 중 한 개에서도 특정 후보의 기표 완료된 투표용지 2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무려 3명이 이런 일을 겪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이 2022년 맞는가? 3건 모두 이 후보로 기표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금 들어보니 조사 과정에서 봉투에 용지가 2장이 들어간 사례가 한 건 더 추가됐다고 한다라며 그 주었던 저녁 유권자분들과 당원분들이 선관위와 대치하며 큰 곤욕을 치렀다고 말했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그러면서 문제는 이런 불법 투표하려고 국민이 지난 5년 기다린 게 아니라는 빗끓는 현실이다라며 선관위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